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재 부부장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할 때 이제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상담에 대한 어떤 핵심들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상담을 정말 잘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고객도 필요한 상품이고 필요성을 느끼셨고 그리고 저도 정말 자신 있게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이 고객의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뭐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막연한 반응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좀 조정해 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그냥 반응이 없거나, 그러니까 무반응이 가장 좀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설계사들은 오히려 고객이 먼저 물어보기도 해요. 이런 건 좀 어때요? 아니면 저런 건 어때요? 하면서 조율을 하고 계약으로 이어나가는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멘트나 화법의 차이라기보다는요, 고객의 어떤 경계심과 방어를 무너뜨리는 순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은 상담의 핵심적인 5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고객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어떤 거부터 하냐면 방어부터 합니다. 귀를 좀 닫고 있는 건데 이 방어를 어떻게 풀어나가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설계사들의 경우에 보험료부터 설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보장 내용부터 설명을 한다던가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고객한테 보장을 이래요, 아니면 보험료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사실 고객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귀를 닫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담당 설계사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듣는 고객이 없을 거예요. 듣기보단 오히려 더더욱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로 어차피 또 가입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결국엔 시간만 뺏기겠지, 아니면 헛된 시간 쓰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여러 곳에서 전화 오는 어떤 카드사 스팸 전화 같은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저희 지점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특히나 요즘에는 한 다리 건너서 설계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랑 상담을 할 때는 먼저 첫 번째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걱정거리를 인정해주고 그런 걱정거리를 알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고객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예를 들면요, 아까처럼 나는 지인 설계사 관리해주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가 아니라 고객님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는 한 다리 건너서 다 설계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고객님께 보험 가입을 해라, 아니면 이 보험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뭔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인분 설계사면 당연히 잘 챙겨주셨겠죠.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인 설계사분들이 상품을 가져왔을 때 내 거 별로 안 좋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즉 가장 좋은 설계안을 제안을 해드렸겠지만 전문가로서 전체 회사 비교를 하는 제 입장에서 한 번 더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분들은 나한테 무조건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조금씩은 들을 준비가 되어가는 상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고객의 걱정과 방어적인 태도를 공감을 통해서 낮춰주고 상담을 이어가면 훨씬 더 계약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객은 상품의 차이보다 내 상담의 품질, 그 상담 내용의 차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고객분들은 어떤 설계사가 오든 간에 결국에는 가입을 해라 라는 게 사실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이 분의 고객분의 상황보다 얘는 내 상황보다는 본인의 의도와 목적이 먼저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상품이 좋다라고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반응 자체가 뻔하죠. 그냥 이거는 결국 나한테 해지하고 새로 들어라 이런 내용 아닌가요? 어차피 똑같은 상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먼저 앞서서 한 번씩은 말씀을 드려야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맞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상품만 먼저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품만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고객님께서 이 보험을 가지고 지출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지, 아니면 고객님 상황에 충분히 중복 보장은 없는 상태인지, 아니면 잘 돼 있는 보장 상태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보험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보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런 분들과 저는 다르게 상품을 설명하기보다는요, 상담 순서를 상품보다 고객님의 상황부터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이 훨씬 차별성 있고 고객님께 좀 더 와닿는 상담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다 보면
보면 아까 낮춰놨던 어떤 경계심에서 조금 더 고객님의 귀를 열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오해하지 않게 잘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세 번째로는 고객에게 사례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내가 어떤 이런 사례를 만들었어요 라는 자랑이 아니라 고객분들도 공감할 수 있고 아 나도 그렇게 좀 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 저는 고객님 같은 분들 보험료를 많이 줄여드렸고 혹은 고객님 같은 분들 보장을 많이 늘려드렸습니다. 똑같은 보험료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뻔한 멘트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른데 뭐 내 거는 뭐 똑같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사례 상담을 했다 이런 내용들로 좀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 같은 분은 현재 보험료를 이만큼 내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보험료를 지출만 하시고 실제로는 어떤 보장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거를 좀 줄이는 방식들이 대부분 결과값으로 작용을 했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보다는요 기존에 불필요한 것들을 좀 다이어트하는 방식이 유효한 상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상담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오늘 상담하고자 하는 관점이 뭔지 새로 가입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기존 걸 좀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으니 너도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이야기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느 정도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보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고객님께 공감을 얻고 그거에 대한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함인데, 제가 좀 전에 세 번째 말씀드린 이런 맥락은요 결국엔 이 상담에 고객분께서 집중하고 조금 더 몰입하고 본인에게 대입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큰 전제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고객분께 확신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확신을 말하는 게 말투가 아니라 근거로서 제공하는 어떤 자료나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는 근거의 기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랑 상담을 할 때요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류를 좀 범하는 게 그냥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님 이거는 제가 무조건 들어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고객님 이 보험이 무조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자꾸 내 의견과 내 가치가 내 생각에 단정을 지어서 딱 답을 정해줘 버리면 괜히 좀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속해서 듣기보단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고객분들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굳이 나를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확신이라는 거는 내가 말한 거에 대한 근거와 그리고 가능성을 제시하시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눈을 똑바로 쳐다본 상태로 흔들림 없이 고객분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지금 보장을 보니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제 상담 사례와 경험을 봤을 때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보장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좀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결과값을 냈을 때 고객분께서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의 내용물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상담을 좀 큰 틀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내가 뭔가 확신 있게 딱 단정을 짓진 않았지만 조금 더 전문가스럽게 여유를 가지고 가능성을 제시해드린 거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아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실 확률이 좀 더 큽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클로징인데요. 클로징 때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객분께 어떤 선택지를 주고 이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이제 클로징을 할 때 마지막에 제안할 때 괜히 부담을 좀 느끼실까봐 혹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하실까봐 고객분들께 조금 흐지부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여유 되실 때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무덤을 파는 말들을 간혹 합니다. 이런 게 문제가 좀 되는데 결국에는 고객분들께는 자그마한 선택지들을 계속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지금 보장 대비 적당하냐 아니면 보험료 대비 보장이 적당하냐 라는 걸 두고 기준을 잡아 드린 다음에 아버님께 혹은 대표님께 어머님께 이런 보장과 보험료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잘 유지하시면 되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낮추거나 아니면 보장을 얼마 정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인식이 생기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은 정리하시고 수정 보완하시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이끌어 나가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내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전문성을
내용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신뢰도 높게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뭔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 우리가 아까 잘 돼 있으면 유지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선택은 고객이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거 하세요 라고 보다는 고객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선택을 보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유지 측면에서도 훨씬 단단하게 계약이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께 이야기할 때, 클로징할 때 그냥 부담되실까봐 어떤 흐지부지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충분히 나의 상황과 그리고 고객님의 상황 그리고 내 기준과 목적성을 같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이 자그마한 선택지들을 계속 주다 보면 충분히 계약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고객분들께서 저는 이미 보험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고객분들께서 보험을 오히려 안 가지고 계실 때는 제가 상담하는데 참 기준 세우기가 애매한데 이미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기준을 기존 보험으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명확하고 좋은 상담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케이스는 저는 이미 담당자가 있는데요. 전 지인한테 다 가입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맞습니다. 뭐 요즘에는 주변에 설계사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인 건너 다 저도 설계사지만 설계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담 자리를 제가 이끌어온 이유는 고객님께 조금 더 지인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이 하나 하다 보니까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좋은 의도가 나중에 가서 낭패를 겪지 않게끔 한 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상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가 뭐 가입을 시켜드린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 갈아엎으셔라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곤 합니다. 결국엔 두 가지의 공통점,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고객의 경계심을 좀 허물고요, 공감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작은 선택지들을 계속 드려야 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담으로 가져간 내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계약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과값으로 작용하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고객의 반응을 어떻게 보면 좀 경계심을 낮춰라 라는 시작으로 상담을 시작했고, 두 번째는 당장 상품의 차이가 아니라 상담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인지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께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때 내가 이렇게 했다 자랑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번째로는 고객님께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기준을 가지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신뢰도 있고 전문성 있어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내가 클로징을 할 때 흐지부지해지는 결과를 만들지 말고 고객분께 그 다음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대한 선택지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상담에, 보험 영업에 조금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